자, 그래요. 가을철을 맞아서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저가 파괴 상품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매트리스 브랜드입니다. 연간 700만 개를 제작하고 미국에서만 약 500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매트리스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네. 빠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여나 국가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그때 대통령이 못 일어나시면은 네. 큰일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일절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밥 주고 요구르트도 안 먹이는 이런 청와대 시스템에는 안 예, 뭐 큰일 납니다. 이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매트리스의 외부는 최고급 패딩으로 편안한 쿠션을 제공하고 내부는 아이코일, 이게 이제 독립형 스프링입니다. 개별 포장된 이 스프링이 신체 곡선에 따라서 몸 전체를 단단히 받쳐주는데 사실은 이게 또 특허받은 원단이 정말 네. 대단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매트리스 발화를 지연시켜주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오호. 그래서 지금 고양 저유소에다가 이제 앞으로 겉을 두르는데 이 매트리스가 허용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눈치 보면서 멘트 하시네요. 할까 말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 까다로운 방염 기준, 미국 기준으로 네. 까다로운 방염 기준을 통과한 매트리스입니다. 국내 다수 제품은 담배 화재를 기준으로 시험한 건데 대형 화재는 전혀 시뮬레이션에 없는 거죠. 대형 화재의 취약함을 보이는 이런 다른 나라의 안전 기준, 대형 화재가 일어나느냐 마느냐 네. 이걸 갖고 따지는 외국 기준에 따라서 아하.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이 2006년부터 대형 화재에 따른 안전 규정이 도입됐는데 매트리스 방염 테스트 매우 까다로운데 통과를 했어요. 아하. 예. 자, 이 매트리스는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는 택배로 배송되고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데 이 특허받은 특수 압축 포장법으로 택배 배송되기 때문에 주문하면 2, 3일 이내에 도착하고요. 한 20일 썼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반품이 가능합니다. 오. 100% 전액 환불 가능하고요. 다만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네. 자, 싱글 61만 원, 백화점 가격은 140만 원인데 어이구야. 인터넷 최저가는 113만 원인데 반도 안 되네요. 예, 김용민닷컴에서는 싱글이 61만 원, 더블은 어떠냐? 인터넷 최저가가 130만 원이 넘고 네. 이 백화점에서는 160만 원이 넘는데 어이구야. 여기는 69만 원. 김용민닷컴은 나이트 세라피 본사와의 직접적인 계약과 온라인 판매에 의한 물류 비용 절감으로 반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급이면서도 최저가의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방법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세요. 그렇습니다. 매트리스 정말 작년에 장사를 아주 잘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이 이전 버전 관원 나이트 클럽에서 네. 요 매트리스가 눈에 굉장히 익은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한번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용민 PD가 한번 누웠습니다. 네. 놀다 잤어요. 잤어요 진짜. 자버렸어요 제가. 이게 저희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을 제가 김효민 PD님께 느꼈는데 네. 베개 없이 누우면은 네. 이 등살 때문에 이게 대기가 힘들거든요. 머리를 대기가 힘든데 네. 공지에 굉장히- 머리가 공지에 떠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이건 너무나 푹신해가지고 제가 잤어요 여기서 한번 네. 딱 누웠는데 한 15초 만에 그대로 가버렸어요. 네. 예, 황천길로 인도합니다. 나이트 메탈이,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주님을 만나고 왔어요. 정말요. 주님께 아니 MB가 서울시를 봉헌한다고 했는데 네. 어떠시냐 했더니 봉헌을 안 했대. 봉을 안 마누만 빼고 지가 먹었대요. 네, 거기서 아유, 네. 가짜 뉴스가 심각합니다 선배님.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네. 예. 아유, 저 선배님, 이제 MB 시대 우리 언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남북 관계가 또 아주 급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북미 간에도 대화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남북관계 전문가 한분 매시. 이제는 남북 관계 전문가로 이제 바꿔서 타이틀을 바꿔서 다음 주에 박근혜 전문가 한다. 예전에 KBS의 그 달인이란 프로그램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보니까 대통령을 8명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야. 기자 생활하면서 대통령을 네. 8명째 전두환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뭐 이렇게 대통령이 너무 자주 바뀐 건가? 내가 오래 하는 건가? 좀 헷갈리긴 한데. 남북 관계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예. 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 같은 언론은 네.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언제쯤 이 멘붕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진짜 보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딱 남북 화해 모드가 딱 돌아갔을 때 뭐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더니 뭐 비핵화 의지를 좀 보이니까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직접 나와야 한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얘기하니까 핵시 승고 리스트가 필요하다 막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지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그 독일 공영방송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안톤 숄츠인가? 음. 그 선수가 한 큐로 다 정리했어요.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러니까 통일이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싫은 거라고 그냥 한 큐에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북한의 핵시설 폐기하고 그럴 때 조선일보 기자들을 박렬복이나 뭐 이런 거 씌워서 거기서 작업을 직접 하라 그럴까? 뭐 자기네가 해봤으니까 이제 직접 뭐, 검증. 아니 나 기자들이라 논설위원들을 보낼까?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그 영변 핵시설을 없애야 진정한 비핵화다라고 했는데 네. 영변 핵시설 없앤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고철이라고 막. 아니 틀림없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자기네가 항아리 막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네. 돈 걷었잖아. 예.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돈은 쌓여 있는데 네.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연구는 안 하고 통일로 갈까봐 또는 남북 화해로 갈까봐 저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아니 통일 비용 걷어서 지금 어디다 썼어요? 그게 일단 알려진 바는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경로관광. 네, 이게 독일의 이제 통일 교육. 그러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탈북자 무슨 지원 이런 데에 쓰는데 그때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이제 KBS가 취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직접 그 대북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탈북자 지원이라든가 방금 정상근 선수가 얘기한 이런 어떤 교육, 통일 교육 이런 데 지원을 한 거라고 해명을 했대요. 근데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지원,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 그 예산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안 써요. 그거 진짜 문제죠, 그거.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들 내부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슈킹은 우리가 했는데 정관상 네. 통일도는 조선일보 경영자금으로 못 넘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슈킹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혈을 다했고 저것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걸로 한 몇억 원 가져가시면 저희가 조선일보로 보낼 돈은 줄어드는데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총량은 내는 정해져 거니까. 있어요. 그렇죠. 파이의 총량은. 예. 조선일보로 가야 될 총량은 그게 TV든 조선이든 통일기금이든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땡겨가시면 이쪽으로 갈 돈이 없는데 하는데 그것도 무릅쓰고 실적을 위해서 다 가져왔으니까 네. 그게 내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이쪽으로 좀 땡겼으면 안 될까요 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정관이 맨 처음 정관하고 살짝 바뀌었다고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 기금을 어디에다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의 정관과 네. 그 뒤에 정관이 얼만큼 바뀌었고 그 바뀐 것이 돈이 새 나갈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한 그 정관 내용이냐를 우리가 지금부터 따져야 되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건 그 공익적 형태의 법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 표현에 따르면 시민들로부터 뭐 자유롭게 이렇게 모은 그런 공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투명하게 감시 대상에 놓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런데 실수로 내가 잘못 코치했다고 내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네, 실수로. 했습니다. 바보같이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의 살 길입니다라고 조선일보의 광고를 크게 계속 실어 그 돈으로 맞아요. 잘못 코치했어요. 잘못 코치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많이 이상해서 아무튼 뭔가 교육 사업 무슨 사업 해서 아마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통일자만 붙으면 되니까. 아니면 탈북자 무슨 뭐를 도왔는데 하필이면 제일 우익적인 뭐 아니면 극렬한 것만 돕는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전에 이제 관훈 나이트클럽도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 돈이 이제 조선일보의 광고비로 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보수 우익 단체들 이제 막 활동비로 해가지고 왜 이제 그 돈으로 저 사람들이 뭐 대선 때 이제 조직을 해서 그걸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또 그렇게 줘가지고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네. 근데 이제 최순실 국면이 딱 돌아가면서 그렇죠. 뭐 어떻게 해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딱 도래를 한 건데 음. 진짜 선배님 말씀처럼 이제 그 돈이 어디로 쓰일지 봐야죠. 근데 전체가 다 감시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술술 빠져나가니까. 맞아요. 예. 조선일보에서는 그거 조금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아버리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시해야죠. 그렇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그렇지. 그건 자기네들 돈이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과거와 같은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검찰 취재 맡고 있어갖고 소소문 검찰청에 늘 가 있을 텐데 점심시간 되면 이제 와요. 자, 조선일보 정상화를 위한 시위 계획이 있습니다. 다들 프레스센터 앞으로 모여주세요. 가서 막 열심히 시위하고 그때 위원장이 아마 뭐 MB 밑에서 저 수석했던 자, 김효재. 김효재. 예. K되는 문제가 있어 아무튼. 네. 네. 그때 막 그냥 머리띠 메고 돌아오면은 검사들이 와 기자실에 예. 어우 변형 대단합니다. 뭐가요? 나 그럴 줄 몰랐어. 난 기도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한숨가 부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왜 그랬더니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뉴스 카메라에. 그러니까 몸을 날려가지고 전투 경찰들을 이렇게 하는 게 카메라에 찍혀갖고 내가 맨 앞에서 와. 괜히 그랬어.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검도도 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검도.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부터 행진해가지고 조선일보 앞으로 쳐들어가서 막 방은 나와라 막 이러면서 그때 했는데 그렇게 같이 조선일보 노조나 전체 언론사 노조가 그렇게 같이 싸워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아, 그때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인 김효재. 아. 그렇게 싸워줄 때가 80년대에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의 행태나 뭐 자한당의 행태가 비슷하지만 저는 그 배양 효과 이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이 났어 산 속에서 예. 산불이 막 타올라. 예.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은 뒤에서 불타는 그 한 블럭만 확 건너가면은 또는 몇 미터만 건너뛰면은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무사할 수 있는데 불이 가장 없는 쪽으로 무조건 뛰는 거지. 네. 무조건. 그러니까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한 채 그냥 본능적으로 제일 그냥 덜한 것 같이 보이는 거에 좀 몰입해서 그 감으로만 뛰어다니는 그러면 이제 점점 불길에 쫓겨 올라가는 거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제 갈 데도 없는 건데 그걸 배양 효과 이론이라고 그러는 건데 바로 이제 조선일보나 지금 극우적인 행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모양이 그런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위기인데 하는데 합리적으로 왜 위기가 왔는지 어디로 가면 또는 어느 지점에서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려서 자기 나름대로 노선을 갖다 변경할 것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튀는 거죠. 뭐 들짐승들 쫓기듯이 튀는 거예요. 예. 본능적으로 그런 거. 아. 뭐 이제 과거의 영광은 없다. 과거의 영광은 없다. 일단 신문 자체가 뭐 그렇죠. 죄송하지만 벌써 7년째 조선일보를 안 본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래도 라면 받침으로도 썼는데 이제는 라면 받침하려고 조선일보를 따로 찾아도 네. 찾기가 힘든. 맞아요. 없어요, 진짜. 아니, 이제 요즘 신문사 보도국이나 아니 방송사 보도국이나 편성국에는 종이신문을 봅니까? 신문을 예전에는 반드시 보도국에 거의 6, 7부, 예. 편성국에도 2, 3부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편성국은 아예 없고 보도국에 가서 빌려봐야 되고 네. 보도국에서도 매수를 계속 줄여 나갔는데 되게 야야야 저 찌개 깔 거 내놔 그러면 본능적으로 조선하고 동아를 갖고 오거든. 예. 근데 요새는 그걸 찾기가 어려워. 오. 그래서 조선일보는 도대체 뭐라고 썼는데 하면 서로 찾아서 빌려봐야 되는. 예전에는 한겨레가 제일 찾기 어려웠고 네. 지금은 조선이 오히려 찾기 어렵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신문 시대가 갔기 때문에 신문으로 일어날 수가 없고. 근데 역설적으로 한결의 경향이 마지막으로 남을 신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긴 읽을 가치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 예전에 CBS에서 조간 브리핑 할 때요. 그때 이 2층 편성국 그 테이블에 회의 테이블 쭉 있잖아요. 놓잖아요. 거기 보면 쫙 이렇게 제호별로 쫙 해놓거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아침에 이제 여러 사람이 보잖아요. 조간 브리핑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 보면 너덜너덜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오후쯤 가면. 예. 근데
요즘은 제가 토요일 날마다 방송하러 가면 그 아침 신문 있잖아요. 네. 그게 이게 정말 아무도 안 건드리. 손을 안 건드렸다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예. 안 본다는 거지. 인쇄기에서 나와서 배달원에 의해서 딱 어. 넣은 예. 그 단계야. 그- 사람의 손을 한 번밖에 안 탄 거야. 그게 방송사인데 예. 그대로 있어. 그대로. 왜냐면 CBS 전통이거든요. 칼 맞춤 해가지고 딱 제호별로 제호별로 딱 있어. 세 줄로 쫙, 예. 뭐 네 줄로 쫙 깔아놓게 돼 있거든. 예. 근데 그대로 있을 때가 많죠. 예. 야, 이러면은 신문의 영향력이 네. 그게 이제 퇴근 시간쯤 되면 허물어져. 네. 이제 퇴근 한두 시간 남았으면 이제 오늘 뭐 신문에서 하나 보자 보자 이렇게. 네. 아, 이런 상황에서 결국 조선일보도 그 미래가 안 보이니까 TV조선을 이제 사실은 받아낸 건데 네. TV조선으로 조선일보가 그 영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예. 예를 들면 JTBC의 약진세나 음. 그리고 JTBC가 사람들의 신뢰를 갖다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 네. 그다음에 JTBC가 아닌 또 다른 채널들 예를 들면 그게 뭐 TVN일 수도 네. 있고 저마다 살 길을 분명히 이제 찾았어. 어느 정도는 흐릿하게 실마리를 잡았는데 TV조선 실마리를 못 잡은 거죠. 자기네가 맨 처음에 발굴해냈던 나이든 보수층에 무조건 그냥 틀어놓고 정치 뉴스 보기, 네. 빨간 자막 막 나가고 이러는 네. 거. 네. 네. 그 세대가 끝나면 어떨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법을 못 찾는 거죠. 나이든 세대는 점점점 세상을 떠나서 포션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젊은 세대 물론 청년 일배들도 조금씩은 생깁니다만은 그날 그 포션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 그 사람들은 30대 40대가 되면 그 지금 젊은 시절에 객기를 계속 발휘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그 TV조선은 지금으로서는 실마리를 못 잡고 있죠. 네. 일단 여기에 매달려서 일단 그냥 계속 근데 요즘 이렇게 채널을 계속 돌리잖아요. 채널 돌리면 예전에는 뭐 TV조선, 채널A, MBN 이 라인을 통과할 때는 대부분 이 나와가지고 털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모습이 근데 요즘은 이 선수들이 이제 좀 발악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채널을 돌릴 때 예능이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JTBC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그 연예 예능,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젊은 층들을 잡지 않으면은 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 선수들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결국은 신문이 무너지면 신문을 등에 업고 슈킹하던 TV조선도 쉽진 않아요. 그쵸. 그렇지. 네. 그래도 조선이라는 브랜드에게 잘못 보이면 신문으로도 어차피 나가고 방송으로도 나갈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걱정을 기업들이 덜면 이제 TV조선만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려면 거기에 마땅한 어떤 콘텐츠를 내놔야 거기에 광고를 얹어주는 건데 그렇지. 콘텐츠를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로 예. 저렇게 나가고 있고 JTBC의 일강 체제가 일강 체제가 붙어들어가는. 그렇죠. 예. 사실은 이럴 때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력이 무서운데 그게 이제 SBS 아. 같은 거잖아요. 어느 틈에 물러나서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간 채로 네. 뭔가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계속 연구하고 내놓고 움직여 보는 그런 세력들이 무서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선배님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예. 이른바 이런 뉴미디어들이 그 남북 관계가 해빙되고 또 동북아시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너무나 거대 담론적인 그런 화두지만은 예. 예.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시급한 거는 아무래도 오래 걸리게 되는데 실무로 완전히 들어가면 네. 지금 큰 틀에서 지금 판을 짠이라고 예. 한 번쯤 튕겨보기도 하고 하다 띄엄띄엄 만나는데 실무로 들어가면은 무지하게 복잡한 양상이 이제 빚어지죠. 왜냐하면 자잘한 것 중에 이제 이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그건 꼭 그렇지 않지 않냐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해관계를 맞춰 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걸 틀리다고 이제 계속 보도를 하겠죠. 네. 이거는 서로 입장이 달라서 맞춰봐야 되는데 틀렸어라고 이제 계속 글렀네, 틀렸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예, 거예요. 예, 예. 그 시간이 길어질 때 달라붙어서 보수 언론들이 이제 장난치는 것을 차단을 갖다 빨리 해야 되는데 번지고 난 다음에 맞받아치려면 참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남과 국이 만날 때의 이제 위험성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과장 보도한다거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과장 보도할 만한 위험한 것이 없으면 자기네가 스스로 이제 생산하는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지금쯤 막 책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보고서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번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남과 북이 이 가짜 뉴스 서로를 어떤 위협하는 서로의 합의된 어떤 나아가는 방향을 자꾸 틀려고 그러고 네. 이걸 갖다 훼손시키려는 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제가 맡았던 파트는 남과 북의 가짜 뉴스를 각각 신고해갖고 각각 처벌해버리는 이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하자는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남에서 북의 어떤 행동이나 입장을 갖다 완전히 왜곡하는 게 생기면 북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서 어이구야. 처리를 하고 북에다가 얘기해주고 북에서 불바다를 만들겠어라고 과격한 언어를 쓰면은 우리 쪽에서 그 언어는 우리 쪽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보수 우익 세력들이 난리를 친다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그쪽을 갖다 시정시킨다든가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이미 6.15 남측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선언을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언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식을 해야 되겠냐가 이제 제가 연구를 맡았던 부분인데 이제 뭐 하나씩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민간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구속력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TV조선이 만약에 또는 채널 A가 만약에 문건을 갖다가 엉뚱하게 냈는데 남측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그러시면 곤란하죠라고 하면은 뭐 콧방귀나 끼겠어요? 그러나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법적 기구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 지금 그게 해당이 돼요.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제도인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외국에 있는 기업체나 외국에 있는 기관이 채널 A나 또는 뭐 JTBC나 이런 곳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 한국 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그걸 갖다가 재판을 통해서 시정을 해요. 법정으로 가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 재판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에 전용하면 북한도 외국으로 치면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거 하게 되면은 한동안 소급 적용하면은 조선일보는 한 1년 동안 저기 정정보도 현송월부터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재미난 거 하나 얘기를 하면 예. 폴란드는 홀로코스트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태인 학살, 유태인 가스 처형과 관련돼서 폴란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자들은. 근데 왜냐하면 독일에서 죽인 것보다 폴란드에서 죽인 게 훨씬 많거든요. 네. 폴란드에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기 때문에 네. 독일이 2차 대전 때 폴란드를 점령해갖고 거기다 가스 처형실 다 만들고 해서 거의 다 폴란드에서 죽었어요. 네. 상당수가. 그래서 폴란드 자꾸 하게 된다고. 폴란드가 화가 났어. 저지른 건 다 저놈들이 했고 우리는 그때 자유민주정부를 지하에 만들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 거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홀로코스트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외국에 있는 기자들도 폴란드를 홀로코스트와 관련 지어가지고 비난하거나 폄훼하면 소송을 걸어가지고 처벌하겠다. 그래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인가 아르헨티나 기자 하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나라가 강력하게 한번 나서겠다고 하면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오, 야 북한 바쁘겠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쪽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데 북한 쪽에는 그러면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냐? 이 카운터파트가 마땅치 않아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작업들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할 일도 많고 또 들여다봐야 할 것도 많고 이 남북 또 북미 동북아 대탕트 시대에 무슨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할지 오늘 소상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고 또한 MB의 시대를 돌아본 언론창으로 본 MB의 시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논평적임자 우리 변상욱 선배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배님 만수무강하시고 고정하시옵소서. 만수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